자, 오늘 두 사람 만남에서 또 다른 발언이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재집권 플랜 가동을 직접 말을 했는데 이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이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 특별히 지난 총선에 45% 정도의,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득표를 보였는데 당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면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재집권, 아직 뭐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돌지 않은 상태에서 재집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네이밍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면서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정치적 부수 효과를 네이밍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방탄 동맹이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그 명문정당 하다가 실제 멸문정당이라 그랬잖아요. 문재인의 계보들을 다 사실 공천 배제했다고 멸문정당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한 동맹을 맺어지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봉합으로 봐야 되는데 일시적 봉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만 강조하면은 이른바 방탄동맹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여기서 정권 교체를 얘기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명분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지층에게는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중도에게는 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시 정권을 찾아오겠다. 그런데 저 말씀한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실은 원래 정권 교체 10년 주기를 5년 주기로 유일하게 바꾸셔서 정권을 뺏겼던 분이 과연 또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준비 안 된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정권을 내줬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바꿨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정권을 헌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방탄연대를 덮기 위해서 아무리 네이밍 이펙트를 한다 그래도 그 본질은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찬바람이 불면은 위기의 순간 진실은 다시 드러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집권 얘기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지존 대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당의 존립 이유는 집권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권을 위해서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 앞에서 집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집권 플랜을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미 했어야 할 일이다. 지난 22년 3월에 민주당이 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상 민주당은 재집권 플랜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야당의 이런 공격보다도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민주당이 재집권 플랜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재집권이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착실하게 집권을 준비해서 바로 집권하게 되면 국민들의 이 복리 민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정당의 기본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재집권을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게 놓여진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10월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릴 것 같습니다. 물론 3심까지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1심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인가, 거기에 또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었는데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방문을 취소했었는데 오늘이 또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살아생전 생신날이어서 의미가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사님께서 건강하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네, 성룡 대변인. 오늘 문 전 대통령 아까 재집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요. 이 부울경 지역, PK 지역에 대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정치적인 이 배경은 주로 수도권인데 이쪽 부울경 쪽을 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재집권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번역기를 돌려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말은 내가 아직 PK에는 영향력이 있으니 내가 맹주다. 내 손을 같이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멸문정당 같은 걸 계속하면 되겠느냐라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재집권을 이야기하면서 부울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힘산을 갖고 있는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관심사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현안을 일회용으로 활용하지 말라. 즉 부울경에는 아직도 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결국에는 그 의도는 달성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방탄에 관심이 있지 다른 어떤 것도 다 후순위예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막판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PK에 직접 지원해서 등판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더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문 전 대통령 개인의 바람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PK에는 문재인 내가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해석들을 하셨는데, 자 경기도의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신삼김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뭐 신삼김이라는 표현이 있다던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세 분은 다음 대통령과 관련해서 거론되시는 분인데 지사 연임은 안 하실 거죠? 지금 뭐 경기도정에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신삼김은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 그 정권 교체 세력의 그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죠. 김동연은 김동연이죠. 대변인을 했던 김진욱 전 대변인,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 사이의 사람을 신삼김으로 부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서 이제 경쟁자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인 건데, 사실 김동연 지사가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했어요. 12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친명계 의원이라고 전직 이제 정치인이라고 했던 김남국 의원 등등이 엄청나게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럼 다른 거냐?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일정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과 지금 이 소상공업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라는 그것은 같은데, 다만 이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두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을 감안했을 때, 또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특정한 계층들에게, 취약계층들에게 더 두텁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 때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별적, 선별적 지원 다 좋다. 뭐든지 다 받겠으니 이제 여당의 한 대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하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보편적 지원에 대한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이걸 좀 선별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소식 이쯤에서 정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